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3월부터 중점 추진해온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의 모금을 완료했습니다. 한교총이 당초 목표했던 28억 원이 입금 완료됨에 따라 이재민을 위한 집 짓기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헌금 일부가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 조성 중인 한학자 총재 신격화 시설 건축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일본 조상회원 헌금이 가평군 일대 통일교 타운 개발 비용으로 유입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오는 2027년 총회 설립 120주년을 앞두고 교단 정책을 점검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선결교회 정체성 세우기와 다음 세대 사회적 선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립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교육청에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온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법원에 개정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3월부터 중점 추진해온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의 모금을 완료했습니다. 한교총이 당초 목표했던 28억 원이 입금 완료됨에 따라 이재민을 위한 집 짓기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 추진해온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당초 목표로 했던 28억 원이 모두 입금됐다며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대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주택 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교총은 당초 목표했던 35가구를 훨씬 상회해 모두 54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회복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좌절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은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모범을 보여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사를 위한 예산 마련 역시 한교총 회원교단과 한국교회 협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13억 원을 모금했고 예장 합동총회와 예장 백석총회 등도 모금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등 변수가 있지만 주택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오는 11월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한교총은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집짓기 운동을 펼쳐온 한국 헤비타트 역시 한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20여 채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측과 실무 차원의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삼척 등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한교총 유영모 대표회장 등 임원들은 울진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유영모 대표회장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이들이 거주할 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동해안에 불붙은 이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현장으로 달려와서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걸머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세상은 그렇게 살벌하지만은 않다. 살만한 세상이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의 관심과 협력으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 순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사랑이 우리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헌금 일부가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 조성 중인 한학자 총재 신격화 시설 건축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일본 조상회원 헌금이 가평군 일대 통일교 타운 개발 비용으로 유입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일본 통일교 신앙 2세인 야마가미 데스야의 아베 전 총리 저격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의 반사회적인 행태에 또다시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사회에서 통일교 헌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조상회원을 명목으로 영감상법을 주입해 헌금 실적을 강요하면서 가정 파괴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야마가미 씨의 범행 동기로 알려진 모친의 헌금 피해 사례와 더불어 통일교와 자민당 정권의 유착 관계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이단 통일교의 교리와 한국과의 관계, 일본에서 모아진 헌금의 자금 흐름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헌금 일부가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 조성 중인 한학자 총재 신격화 시설 건축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일본 통일교 신도들이 낸 조상 회원 헌금이 청평의 통일교 타운 개발 비용으로 유입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본 통일교 피해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その2回だけですけども、他の人はやっぱり行くたんびにチョンピョンに行くたんびに持って行って事務所に渡したりとか。 통일교 피해자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일본 통일교 본부가 신도들에게 한국에 송금하는 거액의 헌금 목표액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통일교는 지상천국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지난 2017년부터 가평군 설악면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자연 경관까지 수려한 이곳에 통일교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것. 통일교는 지난 2017년 9월 가평군 송산리 12만 5,388제곱미터 임야에 박물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천지선악원 기공식을 가진 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밖에 효종순수원, 어젤리아, 효종학술동산, 매그놀리아 멋집, 일본 전통민속마을, 효종호텔 등 부대시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BS가 이곳에 조성되고 있는 한학자 총재 신격화 시설 사업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8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참 어머니 독생녀 일대기 돔영성관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천정궁 바로 아래 지어질 예정인데 눈에 띄는 것은 이 시설의 1차 마켓으로 한국과 일본 신도들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은 일본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모금된 천문학적인 헌금이 한국으로 송금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한국 수사당국이 불법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韓国と日本の統一教会のことを考えると、未来を考えると、日本では捜査は表向き捜査はしていますが、韓国でもこの統一教会の献金問題についての捜査をしっかりと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それを通して日本人が日本の信者たちが韓国の統一教会の在り方を知ることができるきっかけになると思うからです。犯罪は本当に許されないし、宗教という名前を利用した犯罪は本当に許されないと思います。人の心をマインドコントロール、洗脳して、そのように日本人に信者を騙してお金を奪い取っていく統一教会は本当に許せません。 한편 통일교 측은 최근 2차 입장문을 내고 야마가미의 아베 살인 사건 이후 일본 통일교회들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통일교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오는 2027년 총회 설립 120주년을 앞두고 오늘 교단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기성총회 목회자들은 이틀 동안 신길교회에 모여 교단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는 흔히 장감성이라 불리며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면서 성결교 역시 교세가 줄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교회 3대 교단이라는 자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5월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각 500명씩 모두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성결교회가 3대 교단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60%가 3대 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30, 40대는 67.7%가 아니라고 응답해 세대 간 차이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성총회가 정책 포럼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이유도 설립 120주년을 앞두고 교단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는 의미입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성결교회 정체성 세우기와 다음 세대, 사회적 성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목회자들은 신앙교육이 교회 중심에서 가정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 1시간이고 또 교회 가정에 있는 시간은 168시간인데 부모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으로 교회 신앙교육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문제다.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성총회는 교회협 가입교단이 아니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김주원 총회장은 교단 발전을 위한 흩어진 생각을 모으는 작업이라며 정책 포럼을 통해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이 기회, 저는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기성총회는 정책 포럼이 끝난 뒤 다음 세대 세우기, 강소교회 만들기, 사회적 성결, 통일한국, 교회연합 등 8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성총회는 또 올 연말 2차 정책 포럼을 개최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립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교육청에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온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법원에 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기독사학이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모임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모두 건학이념에 맞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다면서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기독사학 법인 대표단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던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헌법소원 선고까지 교원 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시험 위탁 강제 조항으로 인해 기독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이에 걸맞는 교원을 임용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다음 달 4일 대표적 기독사학인 배제학당에서 교육 정상화와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2단 경계주의를 위한 설교 자료집을 발행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동성애와 퀴어 신학,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2단 규정의 원칙과 기준 및 과정 등 모두 5개 주제로 나눴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이대위는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는 설교 자료를 목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행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매해 8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웨슬리언 지도자협의회가 최근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제58차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웨슬리언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박동찬 목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은 존 웨슬리의 성화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기성 사무총장은 웨슬리언 6개 교단은 한 형제라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에는 감리교를 비롯해 기성총회와 예성총회, 나사렛 성결교, 구세군, 기하성 등 모두 6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2022 지부장 대회를 열고 세계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선교위원회 산하 23개 지부 중 코로나 감염과 비자 문제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17개 지부에서 지부장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총회 임원들과 세계 선교위 임원들도 함께해 선교사들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는 새롭게 세워진 지부장 선교사들에게 임명장과 함께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됐습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이 올해 전국 미자립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는 국내 교육 선교를 시작합니다. 광림교회 청년 250여 명은 세종을 시작으로 강원 태백, 경기 가평 등 12개 지역으로 흩어져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광주 순복음교회 김서호 목사가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제5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김서호 목사는 학문 탐구와 목회 현장을 두루 아우르는 빛과 소금의 리더를 배출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들을 돕는 청년회복 청춘 반환 지원센터가 최근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 참가한 이들은 청춘 반환 소송과 사기 포교 처벌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산불 피해 지역 아동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 키트를 최근 전달했습니다. 키트에는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레고와 컬러링북, 보드게임 등 심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